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금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파트 받아가지고서 그 대출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드디어 6-3 생활권의 더 자이시티가 내일이죠. 내일 청약이 이제 발표가 나는데, 내일 이제 청약 발표되면 이제 막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첫 번째가 낮은 층 됐어요. 막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럼 뭐라고 하냐면 혼내껴요. 낮은 층도 안 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 하세요. 막 이렇게도 얘기도 해드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는 오늘 저녁에 밤 12시를 넘기면 당첨자 조회? 이거를 했었을 때 떴던 것 같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일 당첨이 되셨는데 이제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에이, 설마 내가 당첨이 되겠어 하고서 청약을 무작정 넣으셨는데 잔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 계약하면 안 되죠. 잔금이 없어 이런 문의도 있으실 테고, 또 이제 자금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당첨이 됐을 때 이 잔금 대출은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하는데, 제가 이거 잔금을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문의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지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차츰 해서 이제 입주 질전까지 이거 당첨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나성동 일대가 지금 아파트들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잔금 고민,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저것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청약 당첨되었어요. 잔금이 없어요. 이런 전화를 좀 받았을 때 이런 얘기와 같이 겹쳐서 아파트가 당첨된 이후의 흐름과 아파트가 당첨돼서 입주할 때의 방향, 그 다음 대출 여부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당첨되고 질문이 가장 많은 게 투기과열지구인데 정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얘기겠죠. 대출은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잔금이 없어요. 계약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좀 있으셨고, 네 번째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실입주 해야 되나요? 요즘에 청약 규제가 계속 생기면서 실거주 의무화도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세종은 또 예외긴 해요. 그래서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자꾸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4가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거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출발해 볼까요? 투기과열지구인데 대출 진행이 가능한가요? 됩니다. 단 만약에 지금 오늘같이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로 진행이 되신 분들 중에 25% 추천 물량이 좀 있으셨어요. 이런 분들은 1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서약서를 쓰시고 대출을 청약을 넣으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청약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기는 한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정책 모기지 상품별로 이용 요건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 가격이 6억이었었습니다. 그 6억 이하로 분양가격이죠. 6억 이하로 된 가격 같은 경우는 모기지론으로 70%가 대출이 되는데, 물론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런 규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소득 수준이 조금 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이 70%까지 가능하나, 그게 안 되실 분들 있으시죠? 소득 제한 보시면 신혼부부는 8,500이고 7천만원,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8,500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6억까지 보금자리론 해서 LTV나 DTL 해가지고서 70에서 60% 대출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적격대출이라 해서 9억 원 이하이고요. 소득 수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는 5억까지 해서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이 돼서
서민들한테 우선 지원해주는 취지로 이제 총량 제한으로 인한 은행별 시기별 한도 소진에 따라 은행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5월 7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주담보대출 금액도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가 40%였던 게 3억 6천이었고 이거를 뭐 2억 4천 원인데 지금 2억 4천이었는데 지금 3억 6천. 조정 대상 지역에 LTV 50% 3억 원이었는데 4억.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이 4억 2천이었는데 뭐 4억 2천 70%까지 비규제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 되고 차주 단지로 DSR 한도도 6억 4천까지 되다 보니 물론 원리금 균등상환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대출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연히 2주택이신 경우는 주담보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주택이신 분들이 뭐 청약이 됐거나 무주택이신 분들이 청약이 다 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그게 있잖아요. LTV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9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신규주 15억을 초과했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서 DTI가 40%까지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세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출의 규제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모기지론과 적격대출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내가 신청을 해서 받으실 때는 금리가 좀 저렴합니다. 대신에 일반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일반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가계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차이일 뿐이지 대출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은행들도 먹고 사는 기업체예요. 기업체다 보니 지금 현재 최초로 분양했을 때 아파트가 가격이 없잖아요.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이동되는 가격이 없잖아요. 분양권이 전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초반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잔금하고 사전점검 끝나고 잔금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 동의가 바뀌기 전에 한 2, 3주 전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KB 시세도 잡히고요. 또 대부분의 은행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KB 시세와 감정평가 그 다음 실거래가 이거를 모두 합류를 해서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해서 대출 시세라는 거 감정평가를 얼마까지 해서 여기에서 40% 여기에서 20% 30% 이렇게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이 규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84가 지금 현재 주변의 시세, 세lum동이라든가 주변의 시세를 반영을 해서 10억 정도가 나오고요. 99 같은 경우는 뭐 11억, 뭐 12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 대출이 기본적으로 3억에서 4억은 무난히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 계약금 10% 치르거나 20% 치러진 상태에서 대출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적격 대출을 받을 때는 심사 규정이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소득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무난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과열지구나 대출이 가능한지 지금 나성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금이 대출로 다 실행이 되고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대출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이시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가 조금 이제 규제로 인해서 있기는 하지만 대출이 분명히 가능하니까요. 계약금만 잘 치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또 혹시 계약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지금 은행마다 내가 소득이 있거나 하면 신용대출이 가능하시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한도가 있잖아요. 1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금액을 조금 낮춰서 가입을 해서 받고 아니면 저희들 많이 쓰는 찬스 있죠. 가족 찬스도 한 번씩 써보시면서 어쨌든 계약을 치르시는데 전념을 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잔금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잔금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거를 토대로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계약 먼저 하시고 잔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저희 몽땅부동산과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두 번째, 대출은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가 사전 점검을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해요. 두 달 전에 하면은 사전 점검할 때 입주자 카페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건설사라든가 각종 대출을 은행에서도 영업을 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가 몇 프로, 얼마까지 대출이 나옵니다가요. 사전 점검할 때 기본적으로 아웃라인 다 나와요. 이 아웃라인이 나오니까 여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상담을 사전 점검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시고 은행사 명함을 다 받아가시면 돼요. 이 은행사 명함 받아가셔서 전화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내 주 거래은행 있죠. 내 주 거래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무난히 다 해줍니다. 그 거래은행에도 한번 담당자들 만나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해서 이거는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후치담보라고 해요. 근데 이 후치담보가 예전에는 무제한으로 담보대출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은요 금융권에서 조금씩의 그 담보대출 금액이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잔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여기 나성동 입주하시는 분들 후치담보 받으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요 입주일 지정에 서둘러서 대출 실행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후치담보 예상 금액을 어느 정도 칸에서 넘어가게 되면 은행마다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제가 이 금융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면 이 금융권 같은 경우 금리가 좀 높잖아요. 이거 감안하셔서 후치담보 예상 금액에서 적절하게끔 올 상반기, 하반기에 입주하시는 나성동에 계신 분들은요 좀 서둘러서 담보대출을 실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점검하실 때 대출 실행되는 데가 다 은행이 나와 있고 카페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입주자 대표를 이렇게 형성되시는 입주에서 조금 카페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행사들 다 지정을 해서 그날 나와서 대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청약이 당첨되고 나면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하잖아요. 이번같이 세종 더자이시티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50% 내지는 60%인데요. 계약금 20% 들어가고 중도금 이제 50%가 실행이 될 수 있는데 대출이 40%가 될지 50%가 될지 주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대출 중도금 대출이 내가 이제 실행을 다 했는데 잔압을 이제 뭐 10%나 20%를 내가 자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시다 하면 예전에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할 때 미리 1회차에 중도금을 잔압을 할 건지 끝에 6회차에 중도금을 잔압을 할 건지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는 최고 뒤로 잔압을 좀 하시고 최고 뒤로 잔압을 하시기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잔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신다 그러신다고 하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은행에 중도금 대출할 때 이거 잔압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번 뭐 그 계약서 사항에 뭐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뭐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저 때는 지금까지 제가 계약하면서 중도금 대출 잔압 여부에 따라서 계약 해지 여부가 거의 없었고 건설사도 쉽게 계약 해지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체크를 하셔서 중도금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실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잔압 연체하는 방법을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대출이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계약을 좀 하시고 대신에 신용이 안 좋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십니다. 신용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신용이 너무 안 좋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받기는 하지만 건설사에 어느 정도의 보증이 있다 보니까 웬만큼의 신용 대출이 나쁘지 않으면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신용상의 문제가 없고 은행마다 지급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만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계약하고 나서 2년 반 정도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대금이 4억이면 2년 동안에 좀 모아서 잔압도 지금 좀 해보시고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시면 되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체를 시키시면 되고 이게 금액이 딱 2,300을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넣으면 좋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입금시키시고 남으면 남는 대로 입금시키시면서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건설사들한테 사정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들어주는 데가 있고 안 들어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조그만하게 서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은행과 건설사들의 그 약정서에 한번 어떠한 부분이 세팅이 됐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대출은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에서 일정 들어갑니다. 계약하고 두세 달 이내로 대출 실행이 되니까요. 그거 체크를 하셔서 놓치시지 마시고 중도금 대출 꼭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보시고 또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중도금이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1회차, 2회차까지는 못 받았는데 3, 4회차는 또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서 은행사한테 어떻게 내가 딜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대출을 꼭 받으셔서 계약을 치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러셨죠. 잔금이 없어요. 어떡하죠? 계약은 해요. 계약금은 있어요. 근데 잔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입주 일정이 지정이 딱 된 날부터 2개월 내지는 3개월간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유예를 주거든요. 이 유예 기간 내에 내가 전세를 놓거나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활용을 하거나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은요, 제가 다양한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꼭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를 놓게 되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실행이 되는 중도금 대출을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조금 후반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전세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대출이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KB 시세, 대출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KB 시세가 어쨌든 세종시라든가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상향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지 분양가격에서 40%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다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분양가격에서 40%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주변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돼서 시세 대출, 감정 대출이 잡혀서 거기에서 9억 미만이면 4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가격이 3억 8천이었는데 3억 8천의 40%가 아니고 거기 주변의 시세가 되는 거에 반영을 하면 4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지역이 세종시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아시겠죠? 대출도 활용이 분명히 가능하고 대출 놓으셔서 이자 내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월세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대출을 안 받으시면 전세금을 놓을 수가 있고 전세가 지금 현재 세종시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84 같은 경우는 지금 4억대, 그 다음에 99 같은 경우는 5억대, 그 다음에 99 이상이 되는 거는 6, 7억대 형성이 되고 있으면 분양가격 바로 회수가 됩니다.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과감하게 대출 시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약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나요? 전화가 좀 많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아마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 발생이 된다는 거는 아마 서약서에 쓰고 진행이 될 거고요. 잔금 대출을 받아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준수를 못하면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금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파트 받아가지고서 그 대출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3년간 주택담보를 활용을 안 하시는 전제 조건 하에 진행이 가능하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대출 받았다가 전세금으로 활용해서 3년간만 주택담보 대출 실행을 안 하시면 된다는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대출 받았을 때 지금 세종 더자이시티 같은 경우는 1주택 처분 조건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한테 바로 전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분을 하시고 당연히 대출 받으시면 대출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청약의 제도로 바뀐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성동 같은 경우는요. 계약의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도요. 바로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할 때 당시 2년 실거주 의무만 잘 지키시면 양도세 부분에서의 그 전입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지 나성동 같은 경우는 대출 여부하고는 확인이 없다는 걸 한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일 세종 더자이시티 청약이 이제 발표가 되면 당첨이 됐는데 갑자기 잔금이 없는 게 깜깜하셨던 분들은 제 채널 보시면 될 수 있구나. 계약 무조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계약에 올인하셔서 계약하시고 잔금은 2년 반 후잖아요. 그때 되시면 시장의 변동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종시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출 여부는 아파트 분양대금은 대략적으로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염려하시지 마시고 계약 꼭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정진숙이었습니다.